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힌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윤석열 세력들 진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어제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이번 주 사실 주말부터 굉장히 뉴스가 영상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장외 집회 모습이었는데 동대구역에서 어제 이제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약 70여 명 정도, 107명 중에 7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친한계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어제 그 집회 영상 보고 오피셜하게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월 8일에 그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 혹시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때 세이브 코리아에서 했고 전한길 씨가 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경찰 추산만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주최 측 추산은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사실 뭐 적은 숫자죠. 이 장외 집회라는 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참석 없이는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한 3만 명, 5만 명은 그 주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TK 지역은 당협별로 300명, PK는 200명. 왜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당협별 50명 정도를 꼭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7만 명 정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 많이 모였다라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론의 그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하신 거는 또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근데 김재섭 의원은 자기 거기 참석 안 했고 서울에도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당의 그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는 당이 이렇게 진력을 다해서 하는 행사에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뭐 조직원으로서 언론사에서 한 23년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달라서 뭐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뭐 친한계 의원이든 어제 70여 명의 현역 의원은 저는 뭐 개인적인 일정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고려하면은 70여 명은 뭐 적진 않은 숫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이게 뉴스가 됐잖아요. 친한계가 참석하면 뭐 어떻게 해석될 것이고 안 하면 또 다르게 해석될 것이니까 굳이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친한계 의원들도. 평론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양심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정광훈 씨가 이제 광화문에 집회하면은요, 막 심할 때는 100만 명 모였다 뭐 이렇게 뻥치거든요. 근데 7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주최 측에서는 항상 좀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찰 추산은 19,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대구 광장 아마 꽉 차면은 2,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 뭐 이렇게 왔다가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20만 명 왔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면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시즌 2다. 뭐 이런 이제 내 목소리가 여기 양쪽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를 안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외 집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동력이 계속 될 것인가? 그럼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것도 총동원령에 사실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네. 당협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뭐 전국 순회를 뭐 한다. 네. 그러면 뭐 부산에 가서 하고 뭐 어디 뭐 대전에 가서 하고 뭐 서울에 가서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민주당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좀 너무 장기화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장외 집회가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탄핵은 아니고 끌어내리겠다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오면은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들 뭐 등등등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한번 보수의 결집을 보여줬으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계속 그 생각해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당내에서의 내부 동력도 중요한데 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그 민심에 대한 미칠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 다른 집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를 해서 밥숟가락을 얻는 것 네. 이것과 진짜로 당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성 당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뭐 등등등해서 논리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을 끌어내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특히 많이 호응하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변인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이 네. 장외 집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 이번 주말 그 27일인가 서울에서 장외 집회 네. 우리 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이면 이제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역할 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하고 서울에서 했다는 두 곳만으로도 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장외 집회는 대구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입냄새 나니 닦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저 프로야구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G랑 롯데랑 하다 칩시다. 7대 0으로 그 롯데가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 조롱하는 거하고 또 아시죠? 뭐 한 7회 이후에 뭐 7, 8점 차이 났는데 도루하고 이러면 그 상대편에서 막 벤치 클리어링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뭐 좀 약오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 네. 거죠. 뭐 어제 장외 집회 영상을 보다 보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을 주장하는 깃발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물론 이제 당 대표나 주최 측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자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면 사실 조금 중도층에 이렇게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여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종의 아스팔트 극우랑 같이 가는 모습 모양새가 좀 어떻게 좀 비춰질 걸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외 집회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그리고 흥분 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회뽕을 맞은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무슨 센 말을 평소에 하지 못하던 발언들을 하느냐 관객의 그 뭐 시위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위험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저거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은 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건전하게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의 지지를 하고 지금의 비판의 목소리가 하려면은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어떤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힌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윤석열 세력들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는 어제 그
저 정도면 네. 그래도 양호하다. 양호하다. 아니 저게 굉장히 그 확대되진 않았잖아요. 네. 일부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장외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네.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용의 메시지가 나올수록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명이라면 중도 진영에서 잃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 10명을 포기하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 50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어제 정도면 저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 하나는 중도층들이 많이 나와야 이 장외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 같지만 네.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의 이해관계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뭐 기자 10명 이끌고 부산 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흔한 말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저는 뭐 당에서도 이런 정도의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 여론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저런 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네.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하는 부분과 조금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중도층은 집회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이라는 거를 너무 모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중도층도 있고 네. 정치 고관여층 중도층도 그렇죠. 있고 중도 보수라고 하는 완전 열성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아주 관리가 잘 됐다. 저 정도면 소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명시적인 거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윤어게인 깃발은 가지고 나와주지 마십시오 정도는 당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뭔가 당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거 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이런 그 구호 문구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번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법 독주를 막겠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 견제하겠다 요거니까 이거 외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아니 명확하게 명확하게 깃발을 해서 저 들고-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도 그건데 깃발을 윤석열이 휘날리고 있는 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가 사람들한테 네. 어떤 인식을 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죠. 그러면 워낙 그 부분은. 이미지가 좀 강렬하다 예, 보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애 투쟁을 하면서 뭐 이 대통령에 대한 뭐 당선 무효를 어제 뭐 김문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뭐 탄핵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탄핵에 대한 검토는 지금 재판보다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주저주저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주렁주렁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원칙적 공감 네. 이거 하니까 아 뜨거라 해서 내려와갖고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그걸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취임 선서 할 때 국가를 보유하며 국가를 보유하며 헌법을 준수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헌법 그 선서를 하는데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헌법 가치,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지만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면 이것을 근거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것과 정치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107석밖에 없고 탄핵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네, 그 그렇죠.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법률적으로 이런 검토와 정치적으로 현실화는 다르겠지만 네. 그건 검토는 해야겠죠. 네. 어제 이제 취임 100일 회견을 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대선 불복이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이러면서 뭐 여야 간의 원색적 비판이 계속 오갔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뭐 이재명,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한다 뭐 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을 닦으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뭐 페북으로 계속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장외투쟁 좀 어떤 입장으로 볼까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또 여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땡큐죠. 땡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강성 지지층이나 이제 유튜브들 중심으로 또 비판 막 나오니까 한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정청래 대표도 리더십에 약간 손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특검법 3개 연장하는 거 가지고 파기하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악수까지 어떻게 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세게 나와주면은 진짜 고마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장외로 나가주면 땡큐요 진짜로. 그건 네.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극한 투쟁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법안이 본인들이 합의 처리한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유리할까? 국힘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